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혹시 방송 중에 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신다면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두를 튀기고 있습니다. 네,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시식을 위해서 만두를 튀기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용칼 오늘 먼저 저희 도와주시는 광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사람을 사람답게.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다지요. 실제로 지금 뭐 음식점이나 주차장 가보면은 기계가 대신 주문하고 또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노동을 로봇이 대신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소비하고 또 그렇게 소득을 얻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 시작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다음 디아페비노입니다. 디아페비노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비노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비누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왜냐? 진작 쓸 걸 하면서 말이죠.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 깊은 샴푸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시고 다시 나빠지신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1566-7871입니다. 자, 오늘 용칼 제목은 문 대통령 지지율 54%, 언론 야당은 왜 실패했을까? 문 대통령 비방모략 왜 실패했을까? 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과거에 비하면 거의 서늘하게 느껴지다시피 하는 총선 선거 국면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열기가 오르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떤 예단도 지금은 삼가게 됩니다마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자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자멸해서 자승자박해서 거둔 승리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근 미래한국당 파문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황교안 대표에게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네, 그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일, 이것은 황교안 대표에게 치명적인 사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고발했습니다마는 남의 당 경선에 개입한 것 자체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 아무리 한선교, 공병호와 황교안이 관계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갈등을 봉합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개입한 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황교안의 선거 개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황교안 씨는 처벌 대상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범죄 사실이 명확해서 저는 황교안 씨의 정치적 미래는 더 이상 예측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번 총선과 함께 더는 정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미래는, 정치적 미래는 잿빛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중도의 표를 가져와야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래서 이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보고 어떤 중도적 노선을 걷고 있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도인데
보수 정당에게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분들 중에 상당수를 에이 되지도 않을 거 하면서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제자 문화일보 보셨습니까? 이번 총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여론을 보니까 진보 82.7%, 보수 75.9%로 나왔습니다. 중도 중에 이번 총선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71.8%였습니다. 물론 투표 당일에도 이런 구도대로 결과가 나올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선거는 날 찍어줄 사람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보수 또 중도의 표심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참으로 암담한 징후입니다. 네. 게다가 총선 지지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38.5,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2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또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이 TK 지역 외에 모든 지역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35.8, 통합당 31.9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60대 말고는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선거를 20여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이 조사에 뭐 엄청난 무게를 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가 바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번 문화일보 조사는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 추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일보 조사 혼자만 튀거나 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지요? 야당과 언론이 한 팀이 돼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비난에 얼마나 열을 올렸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하는 식의 노력으로 달라질 선거 프레임은 아니지요. 도리어 그런 오버가 미래통합당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볼까요? 문화일보 조사 결과 국정 운영 잘한다 51.9%였습니다. 절반을 넘었어요. 51.9%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갤럽 통계도 볼까요? 네, 역대 대통령 분기별 지지율 조사가 있습니다. 주목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했던 조사입니다. 4년차 1분기 지지율을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다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까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0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49%였습니다. 자, 근데 4년차 1분기 지지율이니까요. 1월부터 3월까지 아니겠습니까? 1월 첫 번째 조사부터 바로 지난주 나온 것까지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45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1위가 이명박 43이었는데 이명박보다도 2%포인트 더 높습니다. 45%였습니다. 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MB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한국갤럽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점에서 문화일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용칼 원고를 쓰는 도중에 MBC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건 54.8%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문화일보 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1.9%, 이 지지율은 혼자만 튄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MBC 조사 결과는 54.8%, 55%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씹는데 혈안인 언론 그리고 야당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문재인 깎아내리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오를까? 너희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덥잖은 나부랭이 김용민이의 말이라도 새겨 들으세요. 뭐 어떨 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언론이 했던, 또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했던 일 다 까먹었습니까? 그때 너희가 언론이었습니까? 민주공당이었습니까? 그때 일 반성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쇼 말고요. 진짜로. 언론 중에는 그렇게 참여한 언론이 MBC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설쳐대면 설쳐댈수록 나오는 반박이 뭐냐? 너희가 뭘 잘했어? 야, 너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서? 너희가 과거에 어땠는데? 이겁니다. 이런 반박이 나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무슨 요순 시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훌륭한 정치만 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제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 서민 약자 또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아직 미진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점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19 국면입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겪는 몸살입니다. 지금 너희가 말하는 대로 대통령 하나 바뀌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할 여지는 없지만 이승만 같은 그 쓰레기 대통령도 6.25 전시 중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1952년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승만의 득표율이 74.6%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이 뭘 잘했다고? 그때가 전시였기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국가 지도자와 정부, 공공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승만이 과분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왜 이승만에게 지지를 그렇게 보냈겠어요? 빨리 난국을 수습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은 면도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전시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찌 보면 전시지요.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어떤 세계의 강군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게 퍼지는 그런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건 전시 그 이상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전시 상황의 지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이죠. 게다가 문 대통령은 지금 열심히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언론과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도 신뢰를 받겠지만 일을 잘해서 또 신뢰를 받는 흐름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문 대통령의 지금의 지지율 과분한 게 아닙니다. 과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위치에 선 분들, 지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태 수습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기 상황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더니 문재인이 중국과 담쌓지 않았다, 중국에게 비굴하다, 혹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과 반대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국민이 당신들을 우리 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우리 편도 아닌데 어떻게 표를 줘요? 어떻게 지지를 해요? 코로나19 국면에서 함부로 해대는 정부 깎아내리기. 그게 당신들이 싫어하는 문재인,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 열린민주당이라는 흥미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당이 되고 해수로 4년 정권 종반기를 맞았습니다. 심판받기 딱 좋은 구도예요. 만약에 정당 중에 더불어민주당만 떨렁이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만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반대표는 몽땅 더불어민주당의 적대 세력 쪽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유력한 야당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권하거나,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정 동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린민주당이 생겼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표를 갉아먹는 당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 한 곳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심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알파로 지지자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각인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성을 걱정하는 표들, 그래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려는 사람들,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잃을 표를 쓸어 담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칫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법한데, 그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열린민주당을 디스했습니다. 이게 열린민주당에게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열린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혀 예속되지 않는 독자 정당임을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우회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역대급 정치공학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품격을 지키고 대중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거대 대중정당입니다. 사실 선거는 현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후보는 가려서 쳐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성이 빠진다면 또한 국민이 기대하는 촛불 정부의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로 실망감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 지지자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 민주당 지지자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의 효용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개혁성을 추동할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물론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개혁적 아젠다를 내놓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그 어려운 약속을 얼마나 현실에서 실현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번 얻은 신뢰를 까먹으면 그 충격과 분노는 열린민주당을 넘어서 열린민주당과 선을 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 새 선거법이 적용된 선거라서 모든 것이 새롭고 또 희귀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해도 안 되는 정치 세력이 있지요. 그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정치 공학만 있고 진심은 없으며 미래와 국가 공동체의 안위 따위는 관심 없고 거짓을 앞세운 진영 논리만 넘쳐납니다. 그 어느 당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국민에게 좋은 정치로 보답하지 않는 자, 제 아무리 언론의 도움을 받아도 검찰의 도움을 받아도 망조가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이익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칼 마치겠습니다.